어느 날 불현듯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시죠? 한때는 자주 연락하고 같이 웃고 고민도 나누던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지더니 이제는 아예 소식이 끊긴 사람이요. 특히 혼자 있을 때, 옛날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됐을 때 그 사람 생각이 올라오면서 내가 먼저 연락해 볼까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잠깐만요. 정말로 그게 좋은 선택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듣고 나면 아마도 그래, 이게 진짜 나를 지키는 방법이구나 싶으실 거예요. 끊어진 연락을 먼저 다시 이어가려 할 때 그 전에 꼭 생각해 봐야 할 세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이건 많은 분들이 애써 외면하려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걸 직시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상처를 계속 받게 될 수 있어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려고 마음먹고 계셨다면 지금 10여 분 정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단순히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무심코 던진 안부 인사가 당신이 공들여 쌓아온 수년간의 소중한 추억을 한순간에 집착이나 구걸로 변질시킬 수도 있거든요. 모든 관계는 서로의 마음이 같은 쪽을 향하고 있을 때 그때 건강하게 유지돼요. 한쪽은 가만히 서 있는데 다른 한쪽만 필사적으로 다가가려 하면은요.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이 깨진 거예요. 더 이상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가 아니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상처를 계속 만들어내는 관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억지로 이어가려는 관계는 결국 독이 돼요. 이게 좀 강한 표현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래요. 관계 심리학에서 일방적 친밀성 추구라는 개념이 있어요. 한쪽만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상황을 말하는 건데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추구하는 쪽의 자존감이 서서히 무너진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나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정말로 그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시 이어가고 싶었으면요. 아마 벌써 먼저 연락을 해왔을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 내가 보낸 가벼운 안부에라도 반가움을 보였겠죠. 근데 오래전에 끊어진 연락, 그 긴 시간 동안 아무런 시도조차 없었다는 건요. 그 사람의 삶에서 내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는 분명한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혼자서만 관계를 복원하려 애쓰는 건 상대방 입장에서는 솔직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심하게 말하면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내 연락을 받고 반가워하기보다 어떻게 답장해야 상처 안 주고 이 상황을 넘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용기 내서 보낸 메시지에 몇 시간, 아니 며칠이 지나서야 이응이응 나는 단답형 답장이 온다거나요. 다음에 한번 보자는 영혼 없는 약속만 돌아올 때의 그 허무함이요. 그 순간 느껴지는 아, 나 혼자 이 관계에 연연하고 있구나 하는 자괴감. 그게 얼마나 쓰라린지 아실 거예요. 가장 슬픈 건요. 내가 며칠 밤을 고민하며 연락을 망설이는 그 순간에도 상대는 내 존재조차 잊은 채 너무나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지독한 불균형을 직시해야 돼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치부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존감이 조금씩 갉아먹히기 시작해요. 상대의 무심한 반응이 마치 나라는 사람 자체를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진짜 건강한 관계는 한쪽의 희생이나 노력만으로는 절대 유지될 수 없어요. 화분의 비유를 해볼게요. 꽃을 피우려면 양쪽에서 다 물도 주고 햇볕도 쬐어줘야 하잖아요. 근데 한쪽만 애타게 물을 계속 부으면요. 그 화분은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요. 그렇게 썩어버린 관계는 아름다운 추억으로도 남지 못하고 씁쓸한 상처와 후회만을 남기는 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갈게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과거는 그냥 과거일 뿐이에요. 우리가 끊어진 인연에 미련을 갖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과거에 좋았던 기억 때문이에요. 함께 웃고 떠들며 밤을 새우던 추억이요. 서로의 가장 힘든 시절을 곁에서 지켜줬던 그 의리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만나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착각이에요. 과거는 아름다운 사진첩일 뿐이에요. 절대 현실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은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예요. 5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요. 내가 기억하는 그 친구도 더 이상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 사이에 각자의 삶엔 정말 수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면서요. 삶의 우선순위는 자연스럽게 재편되는 거죠. 학창시절에는 친구가 세상의 전부였을지 몰라요. 근데 사회인이 된 후에는 어떤가요? 직장에서의 성공, 새로운 가정의 행복, 자기계발, 이런 것들이 삶의 중심이 되었을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과거의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삶의 과정이에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요. 옷에 비유해 볼게요. 오래전에 즐겨 입던 옷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 옷이 당시엔 내 몸에 완벽하게 맞았고 나를 가장 빛나게 해줬을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체형도 바뀌고 취향도 바뀐 지금요. 그 옷을 다시 억지로 입으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어딘가는 불편하고 어색하고 결국 예전의 그 멋진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초라한 현재의 모습만 남게 될 거예요. 인연도 똑같아요. 과거의 추억이라는 옷을 현재의 우리에게 억지로 입히려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시절의 아름다움을 존중하고 가장 빛나던 모습으로 기억 속에 남겨두는 게 현명한 선택이에요. 과거에 대한 집착은 소중한 현재를 좀먹어요. 이미 떠나간 사람에게 쏟을 감정적 에너지가 있다면요. 그 에너지를 지금 내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새로운 인연들에게 사용하는 게 훨씬 가치 있는 일이에요. 과거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 발판이었다는 걸 인정하되요. 그 발판에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돼요. 스마트폰 소프트웨어도 업데이트를 안 하면 먹통이 되죠. 사람도 똑같아요. 상대는 이미 2026년 버전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나 혼자 10년 전 버전의 대화법으로 다가가려 하니 삐걱거릴 수밖에요. 좋았던 추억은 그 자체로 완벽한 마침표를 찍었을 때 그때 가장 아름답게 보존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제 세 번째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동시에 가장 핵심적인 이유예요. 침묵은 가장 명확한 거절의 신호예요. 이게 제일 냉정하게 들릴 수 있는데 동시에 가장 솔직한 진실이에요. 만약 그 사람이 진심으로 나와의 관계를 다시 이어가고 싶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을 취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이 명백한 사실을 외면하려고 해요.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겠지. 나처럼 먼저 연락할 용기가 없는 걸 거야.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을지도 몰라. 이런 긍정적인 자기 합리화에 매달리는 거죠. 근데 솔직해져야 해요. SNS랑 메신저, 각종 커뮤니티까지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 상대의 소식을 접하고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도 수년간 이어진 그 사람의 침묵은요. 단순한 무소식이 아니에요. 그건 더 이상 당신과의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어요. 라는 소리 없이 정중하게 전달하는 명확한 거절의 신호예요. 이런 암묵적인 거절의 신호를 무시하고 내가 먼저 연락을 취하는 건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관계를 구걸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어요. 상대방은 내 연락의 반가움보다는 당혹감을 느끼면서 나를 눈치가 없는 사람 혹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될 위험이 커요. 이건 내 마지막 남은 좋은 이미지마저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을 배려심 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들은 나한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침묵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내 연락은 그들에게 나를 거절해야만 하는 불편하고 난처한 상황을 강요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침묵을 존중해 주는 것, 그게 끊어진 인연에 대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예의이자 배려예요. 그 사람의 침묵이 내가 싫다거나 가치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서로의 인생 궤도가 달라졌고 각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자는 무언의 합의일 뿐이에요. 이 침묵의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불필요한 감정 소모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고 내 자존감을 온전히 보존하는 가장 성숙한 방법이에요. 관계의 끝에서 상대의 침묵을 인정하고 더는 문을 두드리지 않는 것. 그건 패배가 아니에요. 상대와 나 자신을 존중하는 지혜예요. 어쩌면 그 침묵은 상대가 나에게 주는 마지막 배려의 공간일지도 몰라요. 서로 가장 예쁜 모습일 때 멈추자는 무언의 약속인 거죠. 그 마침표를 억지로 지우고 쉼표를 찍으려 하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결국 독이 돼요. 한쪽만 애쓰는 관계는 자존감을 갉아먹을 뿐이에요. 둘째, 과거는 그냥 과거일 뿐이에요. 사람은 변하고 우선순위도 바뀌어요. 추억을 억지로 현실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셋째, 침묵은 가장 명확한 거절의 신호예요. 그 신호를 존중하는 게 나와 상대방 모두를 위한 배려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분은 좀 쓸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끊어진 인연에 매달리는 것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게 훨씬 건강한 선택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새로운 인연들을 위해 마음의 공간을 비워두는 것도요. 가끔 옛 친구가 떠오를 때면 그냥 좋았던 기억으로만 간직하세요. 그게 그 인연을 가장 아름답게 보존하는 방법이에요. 무리하게 다시 이어가려 하다가 추억마저 망가뜨리는 것보다 가장 빛나던 순간으로 기억하는 게 서로에게 훨씬 나은 선택이거든요. 오늘 연락을 참아낸 당신은 인연을 잃은 게 아니에요. 그 인연을 가장 아름답게 보존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 밤은 휴대폰 대신 고생한 당신의 마음을 먼저 꼭 안아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삶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해요.